고려의 왕족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도성 백리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어 백리 안팎인 임진강을 넘지 못하고 연천군 고랑포리에 등묘를 쓰게 된 것입니다.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안녕하세요. 임창의 내 고향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에 대하여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왜 넘겨주었나, 두 번째로 낙랑공주와 마이태자에 대하여, 세 번째로 경순왕이 세상을 떠난 후 신라 경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순왕은 왜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주었을까요? 말이 많은데요. 경순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라 후반부로 가면서 780년 36대 해공왕이 어린 나이 8살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왕의 기반이 약해진 틈을 타 진골 귀족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공왕이 피살이 되면서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은 수도 없이 되풀이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점 국력은 약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들이 자기 영토를 늘리고 있고 백성들의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면서 도둑들이 들끓고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민심은 왕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경순왕도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라 55대 경영왕 3년에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침범하는 출정 소식이 들려왔으며 후백제 견훤이 영천군에 다다랐을 때 경영왕은 부랴부랴 고려 태조 왕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왕건은 부하 장수에게 명하여 특전사 1만을 출정시켜 신라를 도우러 가지만 고려 왕건의 병사가 이르기 전에 견훤은 이미 신라 도읍지 경주 포석정을 먼저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경혜왕과 중정과 후공 그리고 종친들과 외척들이 흥청망청 포석정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후백제군이 신라를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흥을 즐기고 있는 것에 견훤도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후백제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소리가 천지를 요동하였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경혜왕은 병풍비에 숨기에 바빴고 공경대보와 사녀 대신 관료들도 사방으로 흩어져 역시나 숨기 바빴다고 합니다. 경혜왕은 드디어 잡혀왔고 견훤의 강압에 못 이겨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비는 견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후궁들은 장수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견훤은 경혜왕의 두 아들을 인질로 데려가면서 문성왕의 후손인 김부 경순왕을 왕위에 올려놓고 백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경순왕은 경혜왕의 시신을 옮겨 빈소를 마련하고 경혜라는 시호를 지어 올리고 경주 남산 해몽령에 장사를 지냈으며 이때 왕건도 사신을 보내 조문을 하고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시간이 흐르고 경순왕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경순왕도 고려와 합세해 후백제 견훤을 한번 혼내주고 싶었지만 후백제 견훤은 경혜왕을 죽이고 철군할 때 모든 군수 공장을 부수거나 불에 태워버려 군을 정비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간 것입니다. 경순왕 9년 935년 10월 생각하길 사방의 영토가 다른 이의 차지가 되어가는 마당에 나라의 국력은 약해지고 나라의 형세가 외로워서 스스로 편안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군신회의를 열게 됩니다. 고려 태조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신들은 모두
찬반 양론이 갈렸습니다. 그때 마의태자도 한마디 거들기를, 천년사직을 지켜온 신라가 다시 한번 민심을 수습하고 힘을 다한 다음에야 그만둘지언정 천년사직을 하루아침에 내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하고 마의태자는 경순왕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이에 경순왕은 태자야, 나라가 외롭고 위태로움이 이와 같으니 형세가 나라를 보존할 수가 없도다. 나라가 강성하지 못한 지금 전쟁이라 일으킨다면 무고한 백성들의 시신이 땅에 나뒹굴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여 실왕 김봉유를 시켜 국서를 왕건에게 항복을 청하게 됩니다. 이에 왕건은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대신들의 권고로 항복을 받아들여 왕처를 보내 영접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경순왕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향하는데, 이때 향거와 봉화가 30리나 늘어졌으며 경순왕을 따라 나선 유민들과 구경을 나온 백성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개경에 다다랐을 때 왕건이 마중 나와 귀하게 영접을 해주며 위로해 주었고, 왕건의 맏딸 낙랑공주와 혼인을 하게 하여 개경에서 살게 하였으며, 세자보다 위인 정승공이라는 벼슬을 주고 복록 1천석을 주었으며, 함께 온 관원과 장수들에게도 적당한 벼슬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낙랑공주와 마의태자인데요. 우선 낙랑공주는 태조 왕건의 장녀이며 고려에 항복한 경순왕의 처이며, 혼인 전에는 왕정숙 공주라 불렀지만 경순왕과 혼인한 후에는 신랑공주, 신랑군이라고 하였답니다. 어머니는 충주 지방의 호족 긍달의 딸인 신명대우 유씨입니다. 고려 왕신의 들은 특수한 경우 빼고는 다른 성씨와 혼인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아마도 신라를 통째로 바친 김부대왕의 감사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옛부터 공평무사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공평해야 재앙이 없다라고 했듯이 혼인 정책으로 삼국을 통일하여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있는 지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밀 마의태자는 아버지 경순왕이 신라를 고려에게 바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통곡하며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삼배옷을 입고 바위에 의지하며 풀과 나물 반찬으로 연명하며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삼배옷을 입고 살았다 해서 마의태자라 불리웠으며, 1927년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마의태자를 소설을 연재했는데, 그때부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내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순왕이 연천에 왕릉이 있는 이유. 경순왕이 개경에서 80세 나이로 승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러면 경순왕이 고향인 경주에 안장되지 않고 왜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능묘가 있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경순왕이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왕의 시신을 경주로 운구하고자 장례 행렬이 개경을 떠날 때 개경 시내가 한산해질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장례 행렬을 따라 나서자 고려 조정에서는 긴급 군신회의를 열어 고려의 왕족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도성 백리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어 백리 안팎인 임진강을 넘지 못하고 연천군 고랑포리에 능묘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